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불리기도 했던 보수 정권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두 사람은 BBK 의혹과 최태민 목사 의혹과 관련해서 난타전을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그 사건이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소영 기자, 이게 보통 구속영장 청구 서류가 보통 한 트럭쯤 들어가는데 발부는 생각보다 좀 빨리 됐군요. 네, 자정을 넘길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발부가 됐습니다. 어제 어젯밤 11시쯤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면서 이제 서류만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좀 검토하는 상황이었고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이유로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앞서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사실들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실제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불리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서 모른다, 조작됐다, 혹은 이제 측근들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로 진술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서 이제 검찰은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다음 달 11일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있다가 이제 구치소로 갔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이 되는 형태가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에 있다가 마지막 만찬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에 있다가 이제 구속이 집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피의자 신문이 이제 무산된 게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사에서 대기를 하면서 이제 영장 발부를 기다렸다면 신문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좀 대기를 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검찰이 이제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구인을 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 11시 55분쯤에 도착을 해서 한 5분 정도 사이에 이제 모든 구인 과정이 끝나고 이제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서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였겠죠. 아마 그 차량도 K9 차량을 제공한 걸 보니까 그것도 예우를 해준 것 같고. 동부구치소로 간 거는 이제 이게 옛날 성동구치소 아니에요? 가락동에 있던. 그러다가 이제 문정동 법조타운 하면서 이제 옮긴 곳인데 전직 대통령 2명을 한 곳에 두기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네, 그런 점이 좀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비나 경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분산 수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수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범 간에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정당국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10제곱미터 크기 면적의 이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앞으로 이 매 끼니를 이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구치소 식단을 좀 보니까 오늘은 빵과 두유, 샐러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점심부터 아마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시에 기상, 그리고 7시가 아침 식사 시간이니까 좀 있으면 식사를 할 텐데, 입감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린 모양이야. 이제 독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건강검진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모양인데, 근데 그건 그것대로 진행이 될 테고, 사실은 이제 저렇게 구속이 되면 아무리 좋은 방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변권이 제한되잖아요. 서류 검토라든가 본인이 직접 하는 그런 이제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할 텐데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게 되나요? 일단은 조금 보완하는 수사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충분히 적시하지 못했던 혐의들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서 보강하는 작업을 좀 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하는 옥중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옥중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옥중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먼저 추징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소하는 동시에 뇌물 혐의에 대해서 바로 추징 보전을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징 보전이라는 게 이제 범죄로 이제 생성된 어떤 재산들을 이제 불법적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확정하는 한편 또 이 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혐의 액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스 소송비 대납액과 삼성이 제공한 그리고 민간에서 받은 뇌물들 합쳐서 한 110억 원대 되는 정도, 그 정도를 추징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뇌물 혐의가 좀 더 추가가 된다면 이 추징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현찰이 없어서 변호사 사기도 어렵다 하는데 일단 이렇게 추징 보전 절차에 들어가면 더 좀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 김윤옥 여사도 사실은 이제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네. 가족, 그다음에 측근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검찰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건넨 22억 원에 대해서는 좀 가족과 이런 친인척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일부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했고요. 특히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19억 원 정도를 실제 받는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가족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했고요. 실제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 기소할 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상당수가 불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김윤옥 여사나 직계 가족의 어떤 처리,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검찰의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더 지켜봐야겠군요. 손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